네,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권재윤이고요. 영민한 김프로 김영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사실 수요일 금요일마다 하락 장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드디어 오늘 좀 시장이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징크스가 깨졌어요. 아니 네.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꼭 시장이 계속 좀 파란불을 켜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너무 좀 답답했었는데 오늘 다행히 코스닥 시장이 제법 가뿐하게 상승받는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요 기세가 금요일까지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 후강 장세를 예상하시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의 증시 코스 먼저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네.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4홀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파4. 오, 파4홀이요? 파3홀 예상했는데 또 시장을 그죠? 또 어렵게 보시네요.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파3보다는 파4홀로 진단을 조금 해드렸는데요. 네. 내일 일단 CPI 지표 발표를 좀 지켜보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지난주 FMC 회의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그야말로 쇼크 수준의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다행히 오늘 뭐 미증시가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고 우리 국내 증시도 일정 부분 가격 만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내일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 이미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은 각 뭐 언론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CNBC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걸 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 인플레 정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3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4월 CPI에서 진짜로 이제 확인이 되느냐 마느냐. 그걸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지표를 보고 확신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CPI 지표가 지금 시장에 알려진 대로 전월 대비해서는 한 0.2%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수치가 좀 나온다면 정말 정점을 좀 통과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주 후반에 이제 시장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맞아요. 그 우려가 완화되면 다시 이제 되돌리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이제 좀 편안한 시장의 이제 가격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꼭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도 사실은 장 초반에 시장이 제법 출렁거렸거든요. 네, 좀 하락폭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또 반등 들어왔다가 또 반등 들어와서 다시 밀리고. 근데 밀릴 때마다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이 어제는 반도체 기판 종목을 필두로 한 IT 종목들. 오늘은 반도체 소재 장비 종목을 필두로 한 IT 업종을 가장 먼저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많이 빠졌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레고캠 바이오, 매드팩토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같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키 맞추기 장세 혹은 이제 낙폭 가대 종목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저점이 나왔다라고 어저께 무료 방송을 할 때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국내 증시가 단기 저점이 확인된 부근에서 낙폭 가대 종목들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파4홀로 말씀드린 만큼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지표 확인하시고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IT와 뭐 2차 전지 업종도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럼 라운딩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프로님이 소개해준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종목 진단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매니저님?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오, 나이스 버디네요. 네. 매니저님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수익이 뭐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뭐 한 2, 3%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하락장에서 수익 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틀 동안에 상당폭의 이제 조정이 들어왔었던 걸 감안하면은 월요일 날 매수했는데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없어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제도 영민한 투자 시간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리뷰를 해드렸었잖아요. 빠져있는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어저께 17,000원 초반, 뭐 17,500원 요 근처에서 매수가 되신 분들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프닝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시장 조정 과정에서 가파르게 이제 가격 조정을 한번 받았다가
막상 이제 막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기업들 실적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후공정 OSAT 기업 중에 한미반도체도 어저께 주가가 추락하다가 물론 뭐 한미반도체는 1분기 실적 자체가 뭐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업황이 지금 워낙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하반기 때 이제 개선에 대한 가능성으로 한미반도체가 이제 살아났고 그러면서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어저께 아래꼬리를 길게 달면서 반등이 좀 들어왔고 오늘까지도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DB하이텍 같은 종목들, 네. 테스나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후공정 패키징 내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종목들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무료 방송 시간에 여러분께 짚어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지수가 빠질 때는 수많은 종목들, 솔직히 어저께 하락 종목이 거의 2,200개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수많은 종목들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지만 올라갈 때는 종목별로 분명히 차별해야 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IT 업종 종목을 또 채워넣는 종목 교체 전략을 통해서 IT 종목의 비중을 좀 채우는 그런 전략을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오늘도 그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나마이크론 목표가 22,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홀인원 종목으로 리뷰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리뷰해 볼 종목은 바로 STI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네. 있던데 과연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도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오, 나이스 버디예요, 네, 매수님. STI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조정 때문에 주가가 한번 눌렀다가 이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제랑 오늘 조금 특징이 뭐냐면 어제는 이제 장비 종목들은 거의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STI가 지금 장중에 거의 한 4, 5% 가까이 반등이 좀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있고 네. 원익 IPS라든지 PSK 이런 무거운 종목들까지도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하고 거의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하반기 때 이제 수주 사이클이 기대되는 장비 종목. 제가 사실은 이 STI라는 종목을 연초에 올해 1년 동안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장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차트의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되게 무거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종목들보다는 STI가 추세적인 흐름도 훨씬 더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24,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역시나 계속해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 목표가 24,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프로님 두 종목 모두 버디를 잡으면서 오늘 라운딩도 기분 좋게 이렇게 출발을 해봤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상담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바로 5590번님입니다. 리노 공업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17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매니저님?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네. 사실 축하합니다. 이제 지금 보유하세요. 딱 매수가에 갖고 계시는 종목인데 네. 제가 왜 이걸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렸냐면 실제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코멘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된 종목들이 리노공업이라든지 ISC, TSE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작 대장주는 원래 리노공업이었는데 최근에는 ISC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워낙 좀 탄력 있게 잘 움직였단 말이에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약간의 이제 실적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는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네. 실적 시즌은 아마 이번 주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2분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라고 봤을 때는 TSE, ISC, 그 다음에 리노공업 요 세 종목 중에서 저는 대장주를 단연 이제 리노공업으로 꼽아드리고 싶은 거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따져봤을 때 여기 이 자리에서 최소한 15에서 20%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면서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렸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 20만 원, 21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21만 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사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8746번님이 드림텍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1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비중은 20%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아무래도 뭐 네. 요즘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 그렇죠. 뭐 IT 부품주들 고민 맞습니다. 있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 부품주들 오늘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보면은 네. 전부 다 반도체 종목이나 IT 부품이나 이런 sektor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좀 살아나다 보니까 내가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팔아야 되나 이제 네, 그런 고민을 고민이 하시는 많으신 것 거라서 같아요. 네.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리면 드림텍은 보유 의견이다. 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도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4월 초나 3월 말쯤에 제가 또 영민한 투자 시간에 드림텍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지금 주가는 한 10% 정도 밀려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드림텍은 실적도 대단히 좋고 자회사들의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 다만 이제 3, 4월 달에 IT 부품주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이 출하량이 이제 되게 좀 많이 둔화됐어요. 특히나 이제 베트남의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막 떨어지고 갤럭시 S22가 뭐 국내에서는 판매가 어느 정도 좀 됐지만 해외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거의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실적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뭐 리노공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신작 스마트폰들이 줄줄이 출시가 되잖아요. 하반기 때 이제 애플도 아이폰 14 모델을 이제 출시할 거고 갤럭시 S22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마케팅이 진행되는 와중에 2분기 때는 갤럭시 이제 폴더블 폰 시리즈가 또 출시가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올해는 폴더블 폰 시리즈가 한 1,500만 대 이상 판매고를 올릴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핸드셋 쪽 그리고 이 부품단의 종목들도 충분히 가격 만회 시도는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드림텍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가격 만회 시도가 나타나는 걸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목표치는 매수하신 가격 근처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 그때 이제 뭐 종목 교체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갈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이 드림텍의 상승 전망을 해주셨고요. 11,500원으로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을 모두 다 돌아봤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우리 매니저님이 들고 오셨을지 정말 궁금한데 원샷 홀인원 존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27,600원의 SL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요즘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굉장히 네. 관심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오늘 안 그래도 또 우리 매일경제 TV에서도 지금 네. SL이라는 종목이 자꾸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좀 이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SL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실제로 이제 1분기 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자동차 종목들의 실적이 대단히 좀 안 좋을 걸로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되게 괜찮았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실적을 견인한 가장 좀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 전동화와 관련된 자동차.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가 판매량이 호조를 좀 띄면서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출시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지금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전기차. 테슬라를 추월한 지 한참 됐어요. 아이오닉 5가 정말 잘 팔리고 있고 이게 유럽에서도 지금 아이오닉 5는 인기리에 지금 판매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6도 저는 뭐 개인적인 이제 취향이지만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EV6가 조금 더 이쁜 게 아닐까. 맞아. 굉장히 또 잘 팔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EV6도 우리나라뿐만 네. 아니라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SUV 모델, 소형 SUV 모델로 이제 출시된 GV60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모델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판매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의 세계 이제 전동화 모델이 누적적으로 지금 무려 15만 대 이상 지금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올 한 해에만 현대기아차 그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20만 대 판매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의 이제 판매가 조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동화와 관련된 이 전기차와 관련된 판매가 이제 아주 가파르게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의 전동화와 관련된 어떤 전략이 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락하던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이런 대형 완성차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분명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SL이라는 종목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SL은 아직 1분기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예상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 지금 되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SL이 잘 나갈 때 뭐 분기에 500억도 넘게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었기 때문에 250억 정도 이제 약간 1분기 때는 좀 부침이 있었다. 말 그대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자동차 전체적인 판매량이 조금 둔화되면서 네. 실적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 감안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가 가장 좀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계속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헤드램프예요. 그렇죠. 이 헤드램프가 LED 램프가 들어가야 이게 전기차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테슬라도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잖아요. 까만 불에 맞습니다. 뭔가 까만 불에 하얀색, 반짝반짝하는 네. 그 LED 램프가 정말 중요한데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 바로 LED 헤드램프를 납품하는 기업이 SL이기 때문에 전동화와 관련된 부품주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이 GMP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BMS라고 하죠. 배터리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또 SL이 현대기아차 그룹으로부터 수주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또 가장 큰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배터리는. 배터리는 이게 화재가 나서 한번 폭발을 해버리면 리콜을 한번 해버리면은 수천억 대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BMS가 요즘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또 SL이 수주했기 때문에 단순히 부품주로서 헤드램프만 납품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동차 이 GMP 플랫폼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밸류 체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전기차가 판매량이 지금 잘 나오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미국 현지 조지아주가 지금 후보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지금 설립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유력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얼마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되면은 우리 4대 기업 총수들을 지금 만나기로 이미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 아마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얘기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까지도 분명히 이제 감안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적은 뭐 1분기 때 조금 부침이 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LED 헤드램프를 전기차 모델에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납품하기 시작하고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GM 합작법인도 이제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GM도 1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마찬가지로 GM도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자동차 생산량이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1분기까지도 코로나19가 워낙 좀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GM 역시도 2분기 때부터는 아주 빠른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전방에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부품주들 중에서는 SL을 단연히 이제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31,500원 정도. 일단 조금 무거운 종목이라서 한 10에서 15% 정도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시고 다만 이제 SL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나는 좀 길게 보겠다. 연말까지 내지는 또 내년까지 자동차 종목들은 결국은 전장화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화신이라든지 뭐 구형테크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부품주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좀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에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미아 같은 종목들도 있지만 저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SL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단기 관점에서 목표가를 31,500원 제시해드린 거고 중장기 관점으로는 뭐 3만 원 후반까지도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램프 생산 업체인 SL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31,5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우리 김영희 네. 매니저와 라운딩 돌아봤고요.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